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악재가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흐름이 꺾일 줄을 모르는데요. 코스피 2080선 훌쩍 넘기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현재 74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런 강한 시장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이슈 분석부터 특징주 그리고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서우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배트맨 일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의 배트맨 모십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이청원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두 분 다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매일매일 시장에 맞게 리딩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쪽에서 빠짐없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시장 대응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더욱더 반가운데요.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성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물어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최충성 짠 건 아닌데 먼저 저랑 눈이 마주쳤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외인들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시장은 아마 상승을 하는데 대다수의 이제 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대형주를 많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많이 수익을 내시는 장이고 뭐 코스닥 시장을 진입을 하셨고 조금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시장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좀 섹터의 변화, 순환매 장에서는 조금 변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상승장이 나올 때 수익을 조금씩 잘 체크를 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조금 애매하죠, 사실.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건 불안감을 일단 지울 수는 없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상승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최대한 그걸 누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악재가 풀린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이 돌고 있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청원 위원님께 여쭐게요. 위원님, 오늘 염색도 하셔서 한층 젊어지셨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 말 그대로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마치 그 시트콤 제목처럼? 네, 거칠 게 없습니다. 지금 장이 제가 배트맨에 처음 나온 게 4월 2일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약 350포인트나 올랐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는 가운데 수급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것이 지수 자체의 상승을 분명 견인하고 있죠. 다만 오늘은 저도 시장의 현물이든 선물이든 수급을 봤는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시킬 만한 주된 수급 주체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인이든 외인이든 현물 쪽에서 안 들어왔고요. 기관 조금 들어왔는데 이게 물량이 적어요. 선물도 마찬가지죠. 개인 조금 들어왔는데 외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만약 이 수급 그대로 갔다면 오늘 시장은 빠졌어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를 않고 시장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 쪽에서 저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하다가 그 기관 풋옵션 한번 보면 기관이 지금 풋옵션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죠. 이걸 가지고 경제방송 여러 가지 곳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수가 조정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지금 풋옵션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온전히 해지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기가 아니라 해지죠. 해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계속해서 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 아마도 풋옵션의 매수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현물이든 선물 쪽에든 그쪽에서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한 허재거리라고 할 만한 것도 제 눈에는 없었는데도 시장이 1%나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 그대로 시장이 너무나 강한 거죠. 코스피 장기 이평선 한 번에 뚫어버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특히 3거래일 전에 4% 이상 하락했는데 이마저도 조정이라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한 번에 돌파를 했어요. 너무나 강한 자금입니다. 예전 2017년 2월부터 코스피가 랠리를 보였고 그해 후반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약진에 기인한 코스닥의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던 마치 그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나올 만한 악재가 있다 하는데 사실 저는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뚜껑이 열려야 알 것 같고 그나마 흑인 폭동이라고 하죠. 냉정하게 말해서 아틀란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흑인 폭동 그거는 증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안 이 모든 것들이 증시를 부양시키고 실물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증시에서의 흐름을 온전히 즐겨야 되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분명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또한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던 분들에게 위원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이제 풋옵션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지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위나 이런 악재들보다는 시장이 경기 재개 기대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강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충성 위원님께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순환매에도 특징이 있다면 이 순환매 특징이 뭘까요, 위원님? 네, 일단 뭐 10년 전 그런 우리가 매매했던 그런 것들의 상황에 조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한마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네. 복고 열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고 열풍. 네. 지금 대형주가 10년 전에 매매하던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업종, 뭐 그쵸. 건설, 그리고 철강, 뭐 그런 은행, 금융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상 추세를 한번 굉장히 많이 줬던 종목들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좀 당겨보면은 조금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기 민감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신데 뭐 중장기적으로 너무 길게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는 다소 이제 부담이 되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순환매 장세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4차 산업 관련군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 뭐 그린 뉴딜 정책이나 정책 관련 수혜주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주가 좀 이어받은 모습인데 일단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셔서 매매를 하시되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 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현금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좀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환매 장에서는 지금 아마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파박 뭐 5% 6% 이렇게 올라가니까 꼭대기에서 잡고서는 이제 눌림이 나오면은 뭐 어찌할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그런 장에서는 만약에 대응이 어려우시면 그냥 바닥권에서 천천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차라리 좋은 장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환매장 속에서도 옛 향수를 조금 자극할 만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꼭대기에서 따라가다 보면 이제 힘들 수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다면요. 이제 오늘장을 이끌었던 커다란 이슈들도 짚어봐야겠죠.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오늘장의 이슈라고 하면 이 이슈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조선 3사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카타르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선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에 오늘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앞서 이제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옛 향수를 자극하는 종목들이 약간 이런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커다랗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선주가 왜 움직이지? 하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의원님, 이 이슈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놀라셨어요? 예, 어제 뉴스를 보긴 봤는데 네. 그래 뭐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상 체결할 때부터 15%, 20% 이렇게만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도 있구나. 더군다나 섹터 자체의 총이 결코 적지도 않은데도 이렇게까지 움직이나. 물론 매우 오랜만에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음목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흐름만으로도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평가를 조금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실적이라고 하는 이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 구조 자체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래 정지를 먹었죠. 분식회계, 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대다수 투자자들이 조선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고 투자를 하는 투자 주체의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카타르에서 23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왜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수주를 크게 했는가? 사실 그렇죠. 2000년대 이전의 세계 시장에서의 선박 수주, 이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대한민국이 3사가 다 차지했습니다. 2000년대 넘어오면서 중국발 저가 수주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조선업이 크게 흔들렸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중국 주수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의 완성도가 너무나 떨어지고 단순하게 가격만 싼 거예요. 말 그대로 싸니까 사람들이 샀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차라리 제값 주고 배 좋은 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 경제 활동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조선 빅3가 다시 한번 중동에서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예전 정주영 회장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LNG입니다. LNG 선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배가 막 돌아다닐 때 연료를 중간에서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 기술력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이 이게 업계 1위였는데 지금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다시 한번 터졌다라고 하는 거. 다르게 보면은 배가 지금 바다를 많이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뜻하라는 것은 지금 BDI, 발틱 운임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선업, 해운업 이 두 섹터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건 아직까지 재무 구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전과 같은 큰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힘듭니다.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자 비용,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주가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평가받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필요한 한 가지 테마였다라고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야, 조선업 이제 회복되는구나, 배팅 크게 해야지, 그렇게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주가가 크게 뛰었으니까 여기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얼마만 딱 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선업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테마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었지만 재무 구조에는 물음표가 이제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옛 영광을 모두 되돌리기에는 앞으로 조선업들이 순항하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최충성 위원님께 여쭐게요. 위원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카타르 이어서 뭐 러시아, 모잠비크, 에카 천연가스 그 관련해서 프로젝트에서도 수주를 받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조선 해운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재무제표가 그 면을 다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수주가 됐다는 건 단순 수주의 의미를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영향력을 글로벌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정도의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기가 확장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뭐 돈을 갚고 뭐 이런 부분을 재무제표가 굉장히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코로나가 관련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단 기존에도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관련해서 일단 지금 물론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뭐 동네에서 그냥 1등을 하는 정도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뭐 한 나라 그리고 외국까지도 나가서 이제 뭐 1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에 지금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외국도 나갔다 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제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좀 똑똑하긴 하지만 그런 걸 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시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이나 해운 그리고 금융 관련 업종들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물꼬를 텄고 굉장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이제 업체 기업들이 굉장히 영업 이익 자체가 안 좋은 가운데 어느 정도 수주를 따내고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나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겁고 느린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오늘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장 속에서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 두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 속에서 다음 순환매가 돌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다음 수혜주 찾기에 지금 눈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아왔던 면들이 있었죠. 중국 관련한 이슈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나오고 있고, 근데 이번 달이죠.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화장품주가 이제 좀 기지개를 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의원님, 제 기억이 맞다면 화장품주 몇 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럼 긍정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릴 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뭐 소비는 화장품은 우리가 뭐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온라인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다만 이런 것들은 뭐 거시적인 관점, 뭐 오늘 팔아서 매출이 바로 찍히는 것들이 아니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하반기
정도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은 선행 지표이잖아요. 하반기가 되기 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차트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상승을 1파동을 주고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면서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천천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하반기부터 매출이 증가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내년 정도까지도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관련 이슈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잘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매출 증대에 영향을 사실상 더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 언택트가 계속적으로 좀 맞물려지고 있고, 소비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 추이를 어느 정도 나아가는 추이를 보일 수 있다. 뭐 지금 기존보다 매출이 했던 거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차차 나아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연도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이 얼마나 성행이 되고 발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매출이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기존보다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마스크를 쓰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가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약품 관련된 그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저는 화장을 잘 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마스크 남성분들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일단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그런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의학 관련된 그런 것들이 첨부된 화장품도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단순히 뭐 지금 끝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절성으로 좀 반복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인식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아시아,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한국 화장품들이.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의약품은 사실 뭐 진단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런 거, 의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많이 떨치지 않았나, 명성을 떨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화장을 할 일이 저는 줄어들어서 화장품 얻기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혹은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중국발 이슈를 받으면 더 갈 수도 있다.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위원님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청원 위원님께 좀 여쭐게요.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이슈를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기지개를 폈다가 다시 잠들 것 같아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를 크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은 중국이고, 또 여기에 대한 공급을 하는 것은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이죠. 네. 이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딱 3가지가 있어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가 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필수품 관련된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활의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방어주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가 또한 크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15년 이후 말 그대로 추락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가총액 200위까지 한번 확대를 했을 때 한국 콜마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정도, 그 정도까지만이 딱 화장품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가가 지금 좋지 않아요. 실적의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가 계속해서 기지개를 크게 펴려다가 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남성용
뭐 로션이나 스킨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아나운서님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A라는 화장품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5만 원이에요. 그럼 중국 가면 이거 5만 원인가? 아니에요. 10만 원 정도예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알고 지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동일한 재화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납니다. 여기에서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거기에서는 10만 원에 사야 돼요. 그럼 이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소비할 수 있는 주된 수요 주체는 누구인가? 중산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류층이에요. 이 친구들이 한국산 화장품을 거기 매장에서 직접 사고 그 외에 중산층들은 대다수가 온라인 혹은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사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은 어찌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화장품을 말 그대로 싹쓸이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진위 계수가 월등히 높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빈부격차가 심하죠. 이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소득층 또한 평범한 로션이나 스킨 같은 것을 쓰지만 중국은 전혀 그러지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넘어가야 그 친구들이 화장품도 사고 CGV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없다면 과연 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주들이 들썩들썩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순간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시진핑이 방한한다더라. 또는 중국이랑 무언가 이야기가 오고 간다더라.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중국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한령 해제라고 하는 것을 풀지 않았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또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중국 또한 한국이 우리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데 한국의 입장이 조금은 미국 쪽에 가 있죠. 중국 편에 쉽게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한한령 해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번 양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넓게 보면은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기재기를 펴다가 결국에는 다시 잠이 들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화장품주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화장품주에 크게 신경을 쓰기보다 다른 섹터, 잘 가는 섹터들, 그중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라면 그것과 관련된 통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투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청원 의원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오프라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 화장품을 사야 좀 실적이 개선되는 면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관광객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은 조금 덜하지 않나라고 위원님께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좀 테마성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팔랑귀라서 굉장히 양측 중에 어떤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되게 어렵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좀 균형적인 시각으로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뽑은 오늘의 업종과 종목도 하나씩 만나봐야겠죠. 먼저 이청원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청원 위원님, 오늘 어떤 업종과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업종은 증권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은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준비를 안 했는데 눈치 게임이었군요. 네. 그래서 조선은 굳이 배제하고 그 외에 잘 갔던 우연히 제가 차트를 보다가 키움증권을 딱 보고 증권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이 이렇게 잘 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증권주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기저에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시장이 지금 잘 가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는 가운데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망이 지금 키움증권의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한번 보죠. 코스피가 지금 2080이에요. 그러는 상황에서 키움증권의 주가가 약 9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더 가면은 당연히 예전에 보였던 13만 원 이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코스피는 2600까지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코스피 26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증권주가 갈 겁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수수료 수익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키움증권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해당 종목을 우선 1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다만 오늘 8% 이상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자꾸 대응한다면 중기나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은행주와 증권주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흐름 오늘도 키움증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키움증권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8만 원까지 이청원 위원님이 업종과 종목 꼽아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최충성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인테리어 관련주를 섹터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한샘이라는 종목은 제가 1시간 동안 여기 방송에서 그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코로나 관련 숨은 수혜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현대리바트 그리고 한샘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1, 2위를 좀 다투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리바트가 좀 쉬고 있고 한샘이 오히려 더 강하게 좀 대장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6, 7만 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이 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95,0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서 일단 리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단은 천천히 한번 보시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갈 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좀 중간중간에 대응을 하시면서 좀 끌고 가자. 지금 자리는 21선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오늘 종가 정도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은 천천히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가는 짧게 9만 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뭐 10만 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께서 강의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다뤄주셨던 업종과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인테리어 업종 중에 한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9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6, 7만 원대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만약에 그때 들어갔으면 수익률이 또 엄청났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정책 관련해서도 더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의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어떤 정권이 잡았다. 나는 이 정부가 싫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한샘에 대해서 종목을 말씀드릴 때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좀 싫어하셨을 텐데 일단 규제가 발생한다는 건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집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있는 거에서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조금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지금 그리고 1인 가구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 변화인데 예전 세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라고 하지만 요즘 세대 사람들은 조금 그냥 돈을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는 그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정부의 그런 부동산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자택근무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잘 맞아떨어져서 계속적으로 좀 추세 상승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거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한 10년 정도 보고 뭐 1조 매출을 달성하기로 뭐 목표를 세웠다고 그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는 좀 중기적으로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의 방향성과 또 기업의 방향성이 일치했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위원님께서 한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란 또 새로운 테마가 생긴 것 같길래 또 말씀을 여쭈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당장 내일장 혹은 이번 주장 안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을 위원님들께 여쭤보는 시간인데요. 이청훈 위원님께 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한독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한 기업인데 동사는 바이오적인 성격보다는 제약, 그중에서도 의약품의 시중에 공급하는 마치 제조업과 흡사한 기업입니다. 신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기술 수출, 그것보다는 기존에 잘 팔리던 약품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이 되어서 구석에서 실적이 원만하게 나올 수 있는, 사실상 제조업에 거의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무 비율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가, 저도 사실 여기 방금 와서 봤는데 지금 한독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코로나 충격이 있기 전까지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오늘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강하게 돌파했는데 그것이 거의 10달이에요. 10달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고 지금 시장이 좋죠.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돌파하는,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종목이 결코 단기적으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을 굳이 측정을 한다면 이번 달 안에는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래량과 전 고점을 무난하게 뚫었다라고 하는 점. 또한 수급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최근 3거래 동안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독 여러분들이 25,500원, 뭐 내일 이 종목이 해당 가격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오면 그냥 놓치시고요. 해당 가격에 온다면 한 번 정도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3만 원, 단기적으로 3만 원입니다. 만약 이 종목이 3만 원을 넘어간다면 3만 5천 원까지도 당연히 보겠지만 우선 3만 원까지 한번 보시고 손절 가격은 23,500원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한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매수가 25,500원,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정확하게 23,5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도 안정적이고 실적도 탄탄하고 또 굉장히 특이한 성격의 종목인데 이 종목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차트 자세히 봐주시면서 가격 전략 짜드렸으니까 이 아래로 나가는 이 가격 전략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최충성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일단 업종은 의류 관련 업종입니다. 일단, 의류요? 네. 외출할 일이 없을 텐데. 외출이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 골프웨어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또 하나의 좀 숨은 업종인데 일단 사람들이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할 때도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하고 있는, 그래서 골프가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골프장 매출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골프웨어를 입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추세도 굉장히 지금 잘 잡혀 있는 상태이고, 일단 종목명은 크리스 FNC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골프장이 굉장히 호황이 되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의류 관련해서 골프웨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 구간이고 추세 상승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도 굉장히 좀 이쁘게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종가 정도 자리에서 내일 시가 정도 시작을 해주면 일단 단기적으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엔 바로 추세를 줄 거고,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 일단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를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잔량은 좀 끌고 올라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23,400원 오늘 종가 정도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그 기존에 이제 꼬리를 달았던 양봉의 그 종가 정도 자리인데 21,900원 정도 기술적으로 딱 오늘 저점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내가 차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바로 나와줄 것이고, 일단 25,000원 정도 가면은 일부 덜어내고 다음에 다시 눌림목 노려가면서 일단 3만 원까지는 한번 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지금 차트가 하방으로 갔다가 정배열로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웨어 관련해서 크리스 FNC라는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23,400원 오늘 종가고요. 또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1,9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골프가 유행이라는 건 저는 몰랐는데 골프 산업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지면 이런 골프웨어들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접근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럼 골프 자체와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 따로 없을까요? 골프 자체는 골프존밖에 사실 생각이 안 그쵸? 나는데 네. 골프존도 이제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이제 하방에 있다가 상승을 조금 했는데 일단 골프존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뭐 골프가 단순히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 골프 하시는 분들은 뭐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이 골프 자체가 뭐 야구장도 아마 실내 야구장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일반적인 먹자골목 같은 데만 가도 스크린 야구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골프도 그런 문화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함께 즐겨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뭐 골프장을 젊은 사람들이 가서 골프장 치기는 굉장히 접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스크린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프웨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골프와 관련된 골프존 종목까지 제가 함께 여쭈어봤습니다. 이청원 의원님한테도 좀 여쭐게요. 한독에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그 한독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의약품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긴 하지만 네. 제가 조금 전에 일반 제조업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죠. 참고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차이는 재무제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재무구조와는 상관이 없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 기업, 신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과 R&D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쏟는 기업은 거의 대다수가 재무 구조가 좋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친구들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게 기술 이전이 되었다 또는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였다. 그런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반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의약품, 이걸 판매하는 거죠.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살 때 그 약들을 공급하는 게 지금 이 한독이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재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재화를 만드는 제약 기업들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약 회사들 대다수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 또한 결정이 되지만 적어도 이 한독이라고 하는 기업은 재화를 만들고 시장에 공급하고 또 판매를 하고 이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어찌 보면 매우 안정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한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당연히 실적과 재무 구조 이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한독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제약바이오주라고 하면 실적이 좋기 어려운데 이 종목들은 그런 점을 모두 보완하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위원님들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도 한번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청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제약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가 조화제약이었어요. 제약에서 제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조화제약 오늘 보니까 약간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 5,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데 위원님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기존의 어린이 괴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다음날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전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그냥 하단으로 흘렀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타니까
조금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오히려 지금 눌림 자리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안심,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 가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기회비용 면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들어갔을 때 좀 바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면 사실상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거를 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5,500원 지지받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괜찮긴 하지만, 일단 지금 자리보다는 6,000원 정도 자리 끌어올려 줬을 때 일단 들어가시면은 추세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일단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저 구간에서 3, 4%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3, 4%에서 만족하시고 아마 덜어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심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비중을 오히려 조금 더 담아서 끌고 올라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조화제약 그럼 목표가 7,000원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위원님?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괴질 관련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명을 모르는, 원인을 모르는 그런 병을 우리가 이제 괴질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그런 면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병 자체가 늘어나는 거를 뭐 원하진 않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1파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 AS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청원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도 한번 AS를 받아봐야겠죠? 위원님, NH투자증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뷰 한번 해주시죠. 해당 종목이 조금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한번 시장이 덜컹거리면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가는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을 보유하는 것,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것 또한 저는 매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제가 증권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시가총액 110위 안에 코스피 기준으로 증권주가 5개가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있고요. 3위가 이 NH투자증권, 2위가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메리츠가 있어요. 그런데 차트 흐름상으로 유일하게 딱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왜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와 다르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증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이 거래를 막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고요. 두 번째가 기업 공개라고 하죠. IPO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매매인데, 자기 매매나 IPO는 일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 수수료 수익에서 지금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키움증권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이렇게 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키움증권과 연계되어 있는 HTS 영문이죠. 이걸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규 주식 투자자들 또한 HTS로 영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수료 수익이 크게 발생을 하는 그 가운데 다른 증권주의 움직임과 다르게 키움증권이 크게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상으로 딱 보여드리더라도 지금 이게 NH투자증권이고요. 그리고 메리츠, 그리고 삼성,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차트가 비슷한데 키움증권만 지금 딱 다르죠. 전부 다 수수료 수익입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뜻하는 것은 증권주 중에서도 대장은 바로 이 키움증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NH투자증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키움증권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위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알차게 이야기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배트맨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